안녕하세요. 최근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의사 선생님한테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기름진 음식 좀 줄이세요 라는 말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음식만으로 콜레스테롤이 낮아질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과 실제로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음식들, 그리고 그 음식들을 정확하게 먹는 방법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콜레스테롤 상식과 반전까지 준비했어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파트, 콜레스테롤의 충격적인 진실. 혹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달걀이나 새우 같은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건 반만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80%는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건 겨우 20% 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는 어떻게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덜 만들게 하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음식도 있어요. 콜레스테롤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LDL이라고 부르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HDL이라고 부르는 좋은 콜레스테롤이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막아요.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혈관에 붙어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떼어내서 간으로 가져가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간단해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리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이런 효과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두 번째 파트,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슈퍼 음식들. 첫 번째 음식, 오트밀. 오트밀이 콜레스테롤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어떤 성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시나요?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만나면 꽉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버려요. 마치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베타글루칸을 하루에 3g 정도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5%에서 10%까지 줄어든다고 해요. 오트밀 한 컵에는 약 4g의 베타글루칸이 들어있으니까 아침에 한 그릇 먹으면 충분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시중에 파는 달달한 인스턴트 오트밀은 피하세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아요. 순수한 기리를 사서 우유나 두유에 끓여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두 번째 음식, 견과류.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도 콜레스테롤 낮추는데 정말 좋아요. 견과류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해요. 이 성분이 나쁜 포화 지방산을 밀어내는 역할을 해요. 마치 좋은 선수가 나쁜 선수를 벤치로 보내는 것처럼요. 또 견과류에는 식물 스테롤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게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걸 막아줘요. 하지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하루에 한 움큼, 그러니까 30g 정도가 딱 적당해요. 소금 안 친 생견과가 가장 좋고요. 세 번째 음식,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삼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귀한 음식이에요.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줘요. 또 혈관 염증도 줄여주고 혈압도 낮춰줘서 심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으라고 권장해요. 한 번에 100g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하고요. 조리할 때는 굽거나 찌는 게 가장 좋아요. 튀기면 좋은 성분들이 다 파괴되니까 절대 피하세요. 네 번째 음식, 콩류. 콩, 렌틸콩, 완두콩 같은 콩류도 콜레스테롤 낮추는데 탁월해요. 콩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오트밀처럼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또 콩 단백질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덜 만들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25g의 콩을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6% 정도 줄어든다고 해요. 두부, 된장, 청국장 모두 좋고요. 특히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특별한 성분들이 콜레스테롤 개선에 더욱 효과적이에요. 다섯 번째 음식,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유지해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정제된 올리브오일은 좋은 성분들이 많이 파괴되거든요. 그리고 올리브오일도 기름이니까 하루에 2스푼 정도만 사용하세요.
볶음이나 드레싱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여섯 번째 음식 아보카도. 아보카도에는 몸에 좋은 지방이 가득해요. 특히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줄여줘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아보카도 하나를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13%나 줄어든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효과죠?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빵에 발라 먹으면 되는데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만 드세요. 일곱 번째 음식 마늘.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합성 자체를 줄여주는 거죠. 생마늘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냄새 때문에 부담스러우시면 익혀서 드셔도 돼요. 하루에 두세 톨 정도가 적당해요. 여덟 번째 음식 녹차.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을 촉진해요. 또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하기도 해요. 하루에 3-4잔 정도 마시면 좋은데 카페인이 있으니까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홉 번째 음식 사과. 사과의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요. 또 사과의 항산화 성분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서 혈관 손상을 예방해요. 하루에 사과 하나 정도가 적당하고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껍질에 좋은 성분이 더 많거든요. 열 번째 음식 브로콜리.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간에서 콜레스테롤 대사를 개선해줘요. 또 브로콜리의 식이섬유도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이 되고요. 삶거나 볶아서 드시면 되는데 너무 오래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니까 조심하세요. 세 번째 파트 먹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좋은 음식을 안다고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첫째, 다음 음식들을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 조합해서 먹으면 효과가 배가 돼요. 예를 들어 아침에 오트밀을 먹을 때 견과류를 조금 넣고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에 브로콜리를 곁들이고 저녁에는 두부찌개에 마늘을 넣어서 드시는 식으로요. 둘째, 꾸준함이 핵심. 콜레스테롤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최소 4주에서 8주 정도는 꾸준히 먹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먹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길게 보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셋째, 가공식품은 피하세요.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가공되면 효과가 떨어져요. 시중에 파는 견과류 가공품이나 생선 통조림보다는 신선한 재료를 직접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파트, 흔한 오해와 진실. 오해 하나, 달걀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달걀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의 경우 하루에 달걀 하나 정도는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달걀에 좋은 단백질과 영양소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미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의해야 하지만요. 오해 둘, 무조건 기름을 끊어야 한다. 모든 기름이 나쁜 건 아니에요. 포화지방이 많은 버터나 라드는 피해야 하지만 올리브오일이나 견과류의 기름처럼 불포화 지방이 많은 건 오히려 도움이 돼요. 중요한 건 종류와 양이에요. 오해 셋, 약을 먹으면 음식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고 해서 음식을 마음대로 드시면 안 돼요. 약과 식이요법을 함께 해야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약만 먹는 것보다 식이요법을 함께 하면 더 빠르고 확실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연구에서 나와 있어요. 다섯 번째 파트, 실전 활용법. 일주일 실천 플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떻게 실천할지 간단한 플랜을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아침 오트밀, 점심 고등어구이, 저녁 두부찌개. 화요일 아침 사과 1개, 점심 콩나물국, 저녁 연어 스테이크. 수요일 아침 견과류 한 움큼, 점심 청국장찌개, 저녁 브로콜리 볶음.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다양하게 조합해서 드시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식을 하실 때도 콜레스테롤 관리는 계속해야 하죠. 한식집에서는 구이류보다는 찌개나 탕류를 선택하시고 양식집에서는 샐러드를 많이 드시고 일식집에서는 회나 구이를 선택하세요. 튀김이나 볶음 요리는 가급적 피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장보기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에 갈 때는 미리 리스트를 만들어 가세요. 냉장고에는 늘 등푸른 생선, 몇 마리, 두부, 견과류를 준비해 두시고 상온 보관용으로는 오트밀, 올리브오일, 마늘을 챙기세요. 가공식품 코너는 아예 가지 마시고 신선식품 위주로 쇼핑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 놀라운 반전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어요. 바로 스트레스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다입니다. 자, 사실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바로 스트레스 관리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이게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게 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효과가 반감돼요. 그러니까 음식 관리와 함께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해소도 함께 신경 쓰셔야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트밀, 견과류, 등푸른 생선, 콩류,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마늘, 녹차, 사과, 브로콜리 이 10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며칠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서 평생 실천하세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심하게 높거나 다른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서 개인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